할머니, 오늘 밤 10시 CCTV 피해서 베란다로 나오세요. 사다리 있어요. 빨리 도망가세요. 70세 강말순이 냉장고 자석 밑에서 발견한 쪽지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9살 손녀가 써준 이 메모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말순의 심장을 멈추게 했죠. 한 달만 버티면 돼. 요양급여 나오면 숨통 트여. 어머니 말 많아지기 전에 모셔야 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매 환자로 둔갑당할 뻔한 70세 분식집 사장의 이야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인천 재개발 구도심 30년 된 베란다가 기침하듯 삐걱거리는 아파트에서 강말순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말순은 70세였어요. 하지만 나이에 비해 정정했고 무엇보다 머리가 맑았죠. 시장 골목 끝에서 운영하는 분식집은 동네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말순은 벌써 눈을 떴어요. 40년 넘게 장사를 해온 몸이 저절로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세수를 하고 간단히 차를 마신 후 말순은 시장으로 향했어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거리는 조용했지만 시장만큼은 벌써 활기가 넘치고 있었죠. 말순이 오늘도 일찍 나왔네. 어묵 도매상 사장이 인사를 건넸어요. 그럼 손님들 기다리는데 늦을 수 있나? 말순은 웃으며 답했어요. 가장 싱싱한 어묵을 골라 담았죠. 채소가게에서는 양배추와 당근을 샀어요. 김밥에 들어갈 재료들이었죠. 상인들은 말순을 보면 반가워했어요. 30년 넘게 단골이었거든요. 이모, 이 당근 특히 달아. 애들이 좋아할 거야. 고마워. 우리 할인이가 당근 김밥 좋아하거든. 손녀 할인이 이야기를 할 때 말순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장을 마치고 분식집으로 돌아와서는 본격적인 하루 준비가 시작됐어요. 양은 냄비에 물을 끓이고 어묵국 육수를 우렸어요. 4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비법이 있었거든요. 오전 7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이모, 김밥 하나 포장해 주세요. 응, 기다려. 금방 싸줄게. 말순의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어요. 김밥을 썰고 포장하는 모습이 능숙했죠. 오전 시간에는 주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찾아왔어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김밥이나 삼각김밥을 사가곤 했죠. 점심시간이 되면 분식집이 정말 바빠졌어요. 학교를 마친 아이들과 점심을 먹으러 온 동네 사람들로 가게가 가득 찼거든요. 말순 이모, 떡볶이 국물 좀 더 주세요. 단골 중학생이 그릇을 내밀었어요. 아이고, 그놈의 국물 사랑은 여전하네. 말순은 미소를 지으며 국물을 한 국자 더 떠주었어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말순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죠. 이모, 오늘 어묵 특히 맛있어요. 그럼 이모가 새벽에 골라온 거니까. 말순은 손님 하나하나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누가 매운 걸 못 먹는지, 누가 단무지를 싫어하는지, 누가 김밥에 뭘 빼달라고 하는지. 영희야, 오늘도 김밥 단무지 빼고 줄까? 네, 이모. 기억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런 세심한 배려가 말순의 분식집을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일상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공간이었거든요. 오후가 되어 손님들이 줄어들면 말순은 다음날 준비를 했어요. 김밥에 들어갈 재료들을 손질하고 떡볶이 양념을 미리 만들어 두는 거였죠. 당근을 채 썰고 단무지를 자르고 시금치를 데쳐서 무치는 일. 40년 넘게 해온 일이지만 여전히 정성스럽게 했어요. 이모, 내일 김밥 20개 예약할게요. 동네 아주머니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그래,
몇 시에 가져갈 거야? 12시쯤에요. 친정 가는데 가져가려고. 알았어. 맛있게 싸줄게. 말수는 수첩에 예약 내용을 적었어요. 머리가 좋아서 대부분 기억하고 있었지만 손님에게 실수하면 안 되니까 꼼꼼히 적어두었죠. 저녁이 되어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왔어요. 말수는 설거지를 하고 가게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만든 반찬들을 담아서 아들 민수의 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말수는 생각했어요. 민수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반찬을 해다 주는 게 일상이 됐었거든요. 현관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말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문이 열리기도 전에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거실 천장에는 점처럼 박힌 CCTV가 있었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며 작동하고 있었죠. 어머니, 안전 때문에 달아드린 거예요. 며느리 선영이 웃으며 설명했어요. 선영은 42세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말수는 웃어 보였지만 눈길이 자꾸 빨간 불을 깜빡이는 카메라에 멈췄어요. 안전이면 좋은 거지. 그런데 왜 마음이 시릴까? 카메라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불편했어요. 자신의 집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손녀 할인이가 달려와서 말순을 안았어요. 할인이는 9살로 할머니를 무척 좋아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매운 어묵 가져왔어요? 그럼 우리 공주가 제일 좋아하는 거지. 말순은 가방에서 어묵을 꺼내 할인에게 주었어요. 할인이는 맛있게 먹으면서도 왠지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할인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학교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할인이는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말수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직감했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가족들이 식탁에 모였어요. 말순이 가져온 반찬들이 식탁 위에 올려졌죠. 어머니가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선영이 말했지만 어딘지 어색한 느낌이 있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민수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무슨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죠. 민수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어두워 보인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민수는 대충 둘러댔어요. 하지만 말수는 뭔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도와주겠다며 부엌으로 간 말수는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반찬을 넣으려고 했는데 그때 냉장고 자석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걸 봤죠. 이상하네. 자석이 왜 이렇게 불안정하지? 말수는 처음에는 그냥 자석이 약해져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자석 밑에 뭔가 끼어 있는 것 같았어요.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다음 날 말수는 평소처럼 반찬을 싸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마음이 어딘지 무거웠어요. 어제 본 그 CCTV에 빨간 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의 어색한 분위기도 신경 쓰였고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서면서 말수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봤어요.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하면서 말수는 천장의 CCTV를 다시 한번 봤어요. 작은 빨간 점이 깜빡이며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죠. 정말 안전을 위한 걸까? 의문이 들었지만 말수는 일단 반찬부터 정리하기로 했어요. 냉장고를 열고 반찬 통들을 하나씩 넣는데 문득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자석이 이상하게 보였어요.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자석이 불안정하게 달랑거리고 있었거든요. 말수는 자석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평소에는 단단하게 붙어 있던 자석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걸까요? 호기심에 자석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봤어요. 그 순간 자석 밑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 후루룩 떨어졌어요. 말수는 깜짝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종이를 주워서 펼쳐보니 접힌 메모였어요. 아이의 손글씨로 삐뚤빼뚤하게 쓰여 있었죠. 할머니, 오늘 밤 10시 CCTV 피해서 베란다로 나오세요. 사달이 있어요. 빨리 도망가세요. 말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도망가라고?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글씨체를 보니 할인이가 쓴 게 분명했어요. 9살 손녀가 왜 이런 메모를 남긴 걸까요?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도망가라는 건가요? CCTV를 피해서 베란다로 나오라는 것도 이상했어요. 왜 카메라를 피해야 하는 거죠? 말수는 메모를 다시 읽어봤어요. 글씨 하나하나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때 거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말수는 깜짝 놀라서 메모를 주머니에 재빨리 넣었어요. 그리고 냉장고 자석을 원래 자리에 다시 붙였죠.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선영아, 한 달만 버티면 돼. 요양급여 나오면 숨통 트여. 말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요양급여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병원 소견서는 어제 친구가 넘겼다잖아. 선영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말순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병원 소견서?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았거든요. 당신 긴장 좀 해. 어머니 말 많아지기 전에 모셔야 해. 모셔야 해라는 말에 말순의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자신을 어디로 모신다는 걸까요? 그리고 왜 자신이 말이 많아지기 전에 모셔야 한다는 걸까요? 어머니가 눈치채면 어떡해? 아직 너무 멀쩡하신데. 민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한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져. 하지만 양심상 어머니는 정말 건강하시잖아. 양심으로 먹고 살 수 있어? 내 보험 실적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아?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헬스장 월세도 3개월째 밀렸고 할인이 학원비도 못 낸 지 2달이야. 이 방법밖에 없다고. 그래도 어머니를 속이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거야. 어머니도 나중엔 이해하실 거야. 말수는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속여서 돈을 벌려고 한다는 거였거든요.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그럼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건가?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의사 친구가 확실하다고 했어? 소견서만 있으면 요양 등급 받을 수 있다고? 응, 걱정 마. 그 친구가 이런 일 여러 번 해봤대. 서류만 잘 만들면 문제 없어. 혹시 나중에 문제되면 어떡해? 안 돼. 요양 등급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말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아빠, 다녀왔어요. 할인이의 목소리였어요. 학원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말수는 재빨리 부엌에서 나와서 할인이를 맞았어요. 우리 할인이 학원 어땠어? 할머니, 언제 오셨어요? 할인이가 반갑게 달려왔어요. 하지만 할인이의 눈빛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방금 왔어. 반찬 가져다 줬어. 그때 민수와 선영이 거실에서 나왔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약간 어색해 보였어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인사도 안 하시고. 민수가 말했어요. 방금 왔어. 너희들 이야기하는 소리 들렸는데 방해하기 싫어서
그냥 부엌에 있었어. 말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무슨 이야기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잘 안 들렸어. 뭔가 중요한 이야기 같던데. 말수는 일부러 애매하게 답했어요. 자신이 다 들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 그냥 회사 일 때문에. 별거 아니에요. 민수가 급하게 둘러댔어요. 그 순간 할인이가 할머니에게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십시오. 할인이가 눈만 굴려서 할머니를 봤어요. 아무도 모르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낸 거였어요. 아이의 속삭임이 칼날처럼 선명했어요. 할인이가 그 메모를 쓴 게 확실했어요. 할인아, 뭐라고 했어? 선영이 물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할머니한테 인사했어요. 할인이가 재빨리 답했어요. 말수는 할인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9살 아이가 어떻게 부모의 계획을 알게 된 걸까요? 어머니, 저녁 드시고 가세요. 선영이 말했어요. 아니야, 집에서 먹을게. 오늘은 좀 피곤해서. 말수는 서둘러 핑계를 댔어요. 이 상황에서 함께 저녁을 먹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응, 할인아. 할머니 갈게. 네,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할인이가 인사했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수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들의 배신감, 할인이의 메모,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 집에 도착한 말수는 할인이의 메모를 다시 꺼내서 읽어봤어요. 빨리 도망가세요. 과연 할인이를 만나야 할까요? 그리고 할인이가 무슨 말을 할까요? 밤 10시가 다가오자 말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할인이가 남긴 메모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CCTV 피해서 베란다로 나오세요. 과연 9살 아이가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아들 집 아파트에 도착한 말수는 조심스럽게 건물을 살펴봤어요. 어떻게 할인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때 문득 할인이가 사다리가 있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말수는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 봤어요. 베란다 쪽을 올려다보니 정말로 오래된 접이식 사다리가 보였어요. 아마 페인트 칠할 때 쓰던 사다리를 그대로 둔 모양이었어요. 아파트가 2층이어서 다행이다. 말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만약 더 높은 층이었다면 이런 모험은 엄두도 낼 수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70세인 말순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는 건 여전히 위험했어요. 그런데 그때 위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할인이었어요. 베란다 난간 사이로 작은 얼굴이 보였죠. 할인아, 너무 위험해. 들어가 있어. 할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할인이가 무언가를 하더니 밧줄 같은 게 내려왔어요. 아이가 이불을 묶어서 만든 임시줄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잡고 올라오세요. 2층이라서 괜찮을 거예요. 아이고, 이 위험한 걸 어떡해. 하지만 할인이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말순도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포장마차 시절 몸이 기억하는 방식대로 움직여보자. 말순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시장에서 몸이 기억하는 방식대로 조심스럽게 움직였거든요. 소파 뒤에 사각지대를 타고 액자 아래의 그림자에 걸쳐 서서 부엌 천장 각도를 계산하며 이동하는 것처럼 오래된 생존 본능이 되살아났어요. 사다리를 한 계단씩 올라가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오랜 시장 생활로 단련된 몸이 아직 튼튼했거든요. 베란다에 도착한 말수는 숨을 헐떡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인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다. 2층이라서 다행이야. 그런데 할인아,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할머니, 조용히 하세요. 엄마 아빠가 들을 수 있어요. 할인이가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그리고는 말순의 손을 잡고 베란다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빨래대와 화분들 사이에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베란다로 나와 빨래대와 스텝스툴 사이에 오래된 접이식 사다리를 펼쳤던 할인이의 계획이 치밀했어요. 삐걱 소리에 심장이 숨어들 정도로 조심스러웠지만 다행히 2층이라서 소음이 그리 크지 않았어요. 할인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할머니 보고 도망가라고 했어?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인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할머니를 나쁜 곳에 보내려고 해요. 나쁜 곳이라니? 요양원이요. 그런데 할머니는 아프지도 않잖아요. 할인이의 말에 말순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할인아,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어? 어젯밤에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할머니를 치매라고 속여서 돈을 받겠다고. 9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어요. 엄마가 병원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가짜 진단서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서 돈을 받으려고 해요. 할인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할머니, 정말 요양원 가실 거예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말수는 할인이를 꼭 안아줬어요. 우리 할인이 걱정 마. 할머니는 어디 안 가. 정말이요? 응, 정말이야. 할머니가 약속할게.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할인아, 그런데 엄마 아빠 이야기를 어떻게 다 들었어? 어린 할인이가 그런 어려운 말들을 다 이해했어? 저 사실 며칠 전부터 이상했어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할인이가 천천히 설명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몰래 들어봤어요. 문틈으로 보니까 엄마가 서류 같은 걸 보고 있었어요. 서류? 네, 병원에서 받은 종이 같았어요. 그리고 할머니 사진도 있었어요. 말수는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을 깨달았어요. 할인아, 혹시 그 서류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 기억나? 글씨가 어려워서 잘 모르겠지만 할머니 이름이 있었고 뭔가 아프다는 내용이었어요. 아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설명이었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말하는 걸 들으니까 할머니가 깜빡깜빡한다고 거짓말하겠다고 했어요. 거짓말을? 네, 할머니가 치매 걸렸다고 속이겠다고. 그러면 나라에서 돈을 준다고 했어요. 할인이의 말을 들으며 말수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죠. 할인아, 그래서 할머니한테 도망가라고 한 거야? 네, 무서웠어요. 할머니가 정말 요양원에 가면 못 볼 것 같아서. 할인이가 울먹였어요. 그리고 오늘 엄마가 내일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간다고 했어요. 병원에? 네, 검사 받으러 가자고 할 거래요. 그런데 사실은 가짜로 치매라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수는 이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았어요. 내일 병원에 가면 가짜 진단을 받게 되고 그 후에는 요양원으로 보내질 거였어요. 내가 왜 도망을? 아니지. 진실을 보러 가는 거다. 말수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하 주차장을 가로질러 택시에 몸을 싣고 목적지를 생각해 봤어요. 시장도 좋지만 그보다는 동행정복지센터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지사가 떠올랐어요. 할인아, 고마워. 우리 할인이가 할머니를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할머니, 그럼 정말 안 가시는 거죠? 응, 할머니가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말순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보였어요. 할인아, 할머니 믿지? 네, 할머니. 그럼 며칠만 기다려.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할인이와의 대화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해서 일이라도 해야 마음이 정리될 것 같았어요. 양은 냄비에 물을 끓이며 말수는 어제 할인이가 한 말들을 되새겨봤어요. 가짜 진단서를 만들었다고,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급여를 받으려고. 믿고 싶지 않았지만 할인이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때 분식집 문이 열리며 박 반장이 들어왔어요. 박 반장은 구청에서 일하는 분식집 단골이었죠. 말순 이모, 오늘 일찍 여셨네요. 잠이 안 와서 그래. 어묵국 한 그릇 할까? 좋죠. 그런데 이모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박 반장의 말에 말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런 일을 남에게 털어놓아도 될까요? 하지만 박 반장은 구청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박 반장, 혹시 요양급여 사기라는 게 있나? 요양급여 사기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박 반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냥 궁금해서. 이모, 설마 그런 일에 휘말리신 건 아니죠? 박 반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말수는 더 이상 혼자 끙끙거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박 반장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죠. 사실은 우리 아들이. 말수는 어제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할인이의 메모, 민수와 선영의 대화, 그리고 가짜 진단서 이야기까지. 박 반장은 말순의 이야기를 듣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모,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하다니? 요양급여 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거든요. 그리고 치매가 아닌 사람을 치매라고 속이는 건 더욱 악질적이고요. 박 반장의 말에 말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럼 우리 민수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말이야?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모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 네, 본인 동의 없이 가짜 진단서를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려고 했고요. 박 반장이 설명을 계속했어요. 이모, 이 일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를? 말수는 당황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아들을 신고한다는 건. 이모, 망설이지 마세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다른 어르신들도 피해를 당할 수 있어요. 박 반장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쉽게 정해지지 않았죠. 그때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오후에 병원 가실 거죠? 병원?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고. 말수는 이제 민수의 진짜 속셈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안 가겠어. 어머니, 왜요? 건강검진은 받으셔야죠. 내가 싫다고 했잖아.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약속도 잡아놨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조급해졌어요. 취소해. 어머니.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는 병원 안 간다고 했어. 말순도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박 반장이 말했어요. 이모, 결정하셨군요. 응,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어. 그날 오후 말순은 박 반장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지사로 갔어요. 장기요양 인정 신청이 들어왔다고요? 공단 창구의 주무관이 컴퓨터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신청자, 보호자 민수님, 대상자 강말수님, 의사소견서 첨부, 인지기능 저하,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말순의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제가 치매라고 되어 있다고요? 네, 여기 의사소견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무관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말수는 그 서류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전혀 모르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어르신, 이 병원에 가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그럼 이상하네요. 어르신 말씀도 또렷하시고 주무관도 의아해했어요. 박 반장이 끼어들었어요. 이건 명백한 부정신청이에요. 본인 동의도 없이 가짜 진단서를 만든 거죠. 그렇다면 신고를 접수해야겠네요.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먼저 본인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관련 증거들을 모아주시고요.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작성했어요. 나는 또렷합니다. 나는 기억합니다. 마음속으로 되뇌며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말순에게 민수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오늘 왜 병원에 안 오셨어요? 가기 싫다고 했잖아.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건강검진은 꼭 받으셔야 해요. 민수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섞여 있었어요. 민수야, 나 물어볼 게 있어. 네? 너 나를 치매라고 생각해?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대답해. 내 엄마가 치매 같아? 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왜 내 이름으로 요양급여 신청을 했어?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그런 짓을 했느냐는 거야.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엄마를 속였다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민수야, 이미 늦었어. 나는 신고했어. 신고요? 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너희가 한 일 다 신고했어. 민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민수가 신고 사실을 알고 난 후 며칠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말순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아침 분식집을 열고 있는데 선영이 나타났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어머니, 저희가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 병원에 가셔야 해요. 정말 검사를 받으셔야 한다고요. 나는 가기 싫다고 했잖아.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요즘 어르신들이 다 받는 검사예요. 선영이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선영아, 너도 알고 있잖아. 그 병원이 가짜라는 걸. 말순이 직설적으로 말하자 선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가짜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할인이한테 다 들었어. 너희가 가짜 진단서 만들었다는 것도. 그 순간 선영이 무너졌어요. 어머니,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헬스장이 망해가고 있어요. 선영이 울기 시작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할인이 학원비도 못 내고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속이려고 했다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라도 병원에 가시면.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말수는 실망했어요. 아직도 선영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선영이 말순의 손을 잡고 애원했어요. 선영아, 너는 정말 모르겠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알아요. 하지만은 없어.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날 오후 민수가 직접 찾아왔어요. 얼굴이 초췌해 보였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민수야, 너도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어머니, 저 정말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요.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민수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서류도 다 준비했고. 서류?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요. 이미 다 처리됐어요. 말수는 민수의 말에 경악했어요. 너희가 아직도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어머니, 이미 늦었어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 없다고? 그럼 나를 억지로 끌고 가겠다는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선영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할인이를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 할인이가 달려와서 말순을 안았어요. 할인아, 왜 왔어? 엄마가 할머니 만나러 가자고 했어요. 할인이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선영이 말했어요. 어머니, 할인이 때문에라도 도와주세요. 할인이 때문에? 할인이가 전학을 가야 할 수도 있어요. 학원비를 못 내서 선영이 할인이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말수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선영아, 아이까지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어머니, 할인아, 엄마 말 믿으면 안 돼. 할머니는 괜찮아. 말순이 할인이를 달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할인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엄마 아빠가 매일 싸워요. 할머니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한다고. 할인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말순의 가슴이 아팠어요. 무고한 아이가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할인아, 그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보세요. 할인이까지 이렇게 힘들어해요. 민수야, 지금 할인이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가족 모두가 힘들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결국 말수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할인이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럼 한 번만? 네, 정말 한 번만요. 민수와 선영이 기뻐했어요. 다음 날 말수는 민수와 선영과 함께 병원에 갔어요. 하지만 가는 길에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작은 의원이었어요. 대기실에는 방문 요양 상담 전단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어르신,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의사가 물었어요. 농담하세요? 새벽에 장 보러 사시에 일어난 사람이 날짜를 모르겠어요?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말순이 또렷하게 답했어요. 의사의 눈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보호자분, 서류는 미리 준비하셨네요. 의사가 민수를 보며 말했어요. 말수는 이상했어요. 진료도 제대로 안 했는데 벌써 서류 이야기를 하다니. 그 시각 집에서는 할인이가 혼자 있었어요. 할인이는 엄마 아빠가 없는 틈에 박 반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저씨, 할머니 도와주세요. 할인아?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나쁜 병원에 갔어요. 엄마 아빠가 억지로 데려갔어요. 박 반장은 할인이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니? 고려 의원이요. 박 반장은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그 의원이 문제가 많다는 소문을 들었던 곳이었거든요. 박 반장은 할인이의 전화를 받고 즉시 공단 직원과 함께 고려 의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의원은 이미 몇 차례 문제 제기가 된 곳이었어요. 가짜 진단서를 발급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빨리 가야겠어요. 말순 이모가 속을 수도 있어요. 박 반장이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어요. 그 시각 의원에서는 의사가 말순에게 이상한 질문들을 하고 있었어요. 어르신, 방금 제가 뭐라고 물어봤는지 기억하세요? 날짜 물어봤잖아요. 오늘 수요일이라고 답했고요. 말순이 또렷하게 답했어요. 그럼 어제는 무슨 요일이었죠? 화요일이죠. 이런 쉬운 걸 왜 물어봐요? 말순은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게 무슨 검사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의사가 민수를 보며 눈짓했어요.
보호자분, 어르신이 평소에 깜빡하시는 일이 많나요? 네, 많이 깜빡하세요. 민수가 거짓말을 했어요. 말수는 깜짝 놀랐어요. 민수야, 내가 언제 깜빡했어? 어머니, 지난주에도 가습을 끄는 걸 깜빡하셨잖아요. 언제?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어머니가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민수가 계속 거짓말했어요. 의사도 거들었어요. 그런 증상들이 치매 초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치매라고요? 말순이 당황했어요. 네, 초기 단계지만 분명한 인지기능 저하 증상이에요.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말수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잠깐요.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분식집 장사도 혼자 다 하고 계산도 틀린 적 없어요. 어르신, 병 초기에는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의사가 말했어요. 그때 의원 문이 열리며 박 반장과 공단 직원이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입니다. 공단 직원이 신분증을 내보였어요. 의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이시죠? 부정진단 의혹으로 조사 나왔습니다. 부정진단이라뇨? 의사가 당황했어요. 박 반장이 말순에게 다가왔어요. 이모, 괜찮으세요? 박 반장, 어떻게 여기를? 할인이가 전화했어요. 이모가 위험하다고. 그 말을 들은 말순은 할인이가 자신을 지켜주려고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공단 직원이 의사에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이 환자분께 어떤 진료를 하셨나요? 그냥 일반적인 치매 검사를. 환자분 상태를 보니 인지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공단 직원도 말순과 대화해 보니 멀쩡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건 의사가 말을 더듬었어요. 민수가 나서려고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평소에 민수 씨 조용히 하세요. 박 반장이 제지했어요. 공단 직원이 의사에게 계속 물었어요. 혹시 이 환자분 보호자로부터 부탁받은 게 있나요? 아닙니다. 의사가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너무 수상했어요. 그럼 정상적인 진료 과정을 거쳐서 진단하신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그런데 환자분은 인지기능 검사도 제대로 안 받으신 것 같은데요? 공단 직원이 말순에게 물었어요. 어르신, 혹시 기억력 검사나 인지기능 검사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냥 오늘이 몇 월 며칠이냐고 물어봤을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다예요. 공단 직원이 의사를 쳐다봤어요. 이게 치매 진단을 위한 정상적인 검사인가요? 의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때 말순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선영아, 민수야. 두 사람을 차례로 보며 말했어요. 너희가 왜 이러는지 나는 알아. 헬스장 월세, 대출, 아이 키우는 비용. 다 어려운 거지.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 말순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포장마차 할 때 눈물도 팔아봤어. 그런데 선은 넘으면 안 된다. 선영의 어깨가 굳었어요. 민수가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엄마를 속였다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또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말순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민수야, 이미 늦었어. 말순은 마음속으로 베란다 사다리를 떠올렸어요. 사다리는 도망이 아니었어. 잘못된 층을 내려와서 맞는 층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였어. 할인이가 준 사다리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어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찾아서 올바른 곳으로 돌아가는 거였던 거예요. 이제부터는 진실만 말하면 돼. 말순이 공단 직원에게 말했어요. 제가 모든 걸 증언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저를 속이려고 했는지,
그날 의원에서는 조사가 계속됐어요. 의사는 결국 가짜 진단서를 발급하려고 했다는 걸 인정했어요. 민수와 선영도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 반장이 말했어요. 이모,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나는 그냥 옳은 일을 한 거야. 말순이 답했어요. 할인이 덕분이에요. 그 아이가 절 구해줬어요. 말순은 할인이에게 고마웠어요. 9살 아이가 어른들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용기를 냈었거든요. 이제 진짜 어려운 일이 시작될 거였어요.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지, 그리고 할인이를 어떻게 보호할지. 하지만 말수는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이 있으니까요. 며칠 후 말순의 집 거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공단 직원과 경찰이 함께 찾아와서 정식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민수와 선영도 함께 불러서 모든 것을 정리하는 자리였어요. 거실 가운데 테이블에는 조사 관련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천장에 CCTV가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죠. 빨간 불빛이 깜빡이며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민수 씨, 선영 씨 앉으세요. 공단 직원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와 선영은 어색하게 소파에 앉았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죠. 할인이도 옆방 문틈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눈빛에는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말수는 당당하게 자리에 앉았어요. 70세 할머니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곧게 펴져 있었죠.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공단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치매 진단서 위조 정황이 명확히 확인됐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의사소견서에 사용된 직인은 6개월 전에 분실 신고된 것과 일치합니다. 또한 해당 고려의원의 허위 진단 의혹도 여러 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찰관이 말을 이어받았어요. 피해자인 강말순 씨의 인지기능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전문의 재검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선영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건 저는 그냥 친구가 소개해줘서 그런 줄도 모르고 친구가 소개해줬다고 해서 불법이 아닌 건 아닙니다. 공단 직원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요양급여 부정 신청은 국민 세금을 도둑질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 말에 민수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모든 걸 시작했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보험회사에서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팀장한테 매일 혼나고 승진도 못하고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요양급여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글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건가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모든 걸 계획했고 아내를 설득했어요. 민수가 고백했어요. 그때 선영도 입을 열었어요. 저도 죄송해요. 헬스장이 망해가고 있었거든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원들이 계속 그만두고 월세는 밀리고 할인이 학원비도 3개월째 못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제안에 동의했다는 거죠? 네. 어머니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가족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선영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말순이 할인이를 불러서 옆에 앉혔어요. 할인아, 이리 와. 할인이가 조심스럽게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이 아이가 할머니를 구해줬어요. 말순이 할인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9살짜리 아이가 어른들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용기를 냈거든요. 공단 직원과 경찰관이 할인이를 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한 아이네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할인이는 부끄러워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가 나쁜 곳에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말순이 천장의 CCTV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 카메라 좀 꺼주세요. 어머니, 조사 과정 녹화가 필요할 수도. 경찰관이 말끝을 흐렸어요. 그럼 녹화는 하되 우리끼리 약속을 합시다.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카메라보다 먼저 사람을 보겠다고. 아이 앞에서 서로를 도둑처럼 감시하지 않겠다고. 거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선영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선영의 울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제 삶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자꾸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려고 했어요. 돈이 없어서 할인이 앞에서 초라한 모습만 보여주게 되고, 그게 너무 싫었어요. 선영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어머니의 희생으로 우리 가족이 살아보려고. 말수는 선영의 눈물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며느리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방법이 잘못됐었거든요. 선영아, 내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죄는 죄야. 말순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책임은 져야 해. 다만 할인이는 지키자. 아이 앞에서 어른답게 행동하자. 민수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배신한 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평생 후회하며 살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의 목소리에도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공단 직원이 조사 결과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요양급여 부정 신청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벌금 500만 원과 함께 5년간 장기요양급여 관련 신청이 전면 제한됩니다. 경찰관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이 추가로 내려질 예정입니다. 고려의원 의사는 어떻게 되나요? 말순이 물었어요. 의료면허 1년 정지와 벌금 1,000만 원, 그리고 해당 의원은 폐쇄 조치됩니다. 선영이 더욱 크게 울었어요. 어떻게? 할인이는 어떡하지? 우리가 이런 일로 처벌받으면. 그때 말순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할인아, 할머니 분식집에서 같이 살까? 정말요, 할머니? 할인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엄마 아빠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할머니랑 있자. 말순의 제안에 할인이가 기뻐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저희가 무슨 면목으로. 민수가 고개를 들지 못하며 말했어요. 너희들은 벌을 받으면서 진짜 반성해. 할인이는 내가 지킬 테니까 걱정 마. 말순의 결단이었어요. 그날 조사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집을 나간 후 말순과 할인이만 거실에 남았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응, 이제 정말 끝났어. 천장의 CCTV는 여전히 빨간 불을 깜빡이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어요. 감시의 도구가 아니라 진실을 기록하는 증인이 된 거였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 사회봉사를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자신이 어머니에게 하려던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어르신,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민수가 요양원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어요. 고맙네, 젊은이. 내가 와서 이야기해 주니까 외롭지 않아. 할아버지의 말에 민수는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의 어머니도 이런 분들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영은 채무 조정을 받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헬스장은 정리하고 작은 요가 스튜디오에서 강사로 일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선생님, 오늘 수업 정말 좋았어요. 수강생의 말에 선영은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예전처럼 무리해서 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게 더 행복했거든요. 무엇보다 할인이가 할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밝아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할인이는 할머니 분식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방과 후에는 분식집으로 와서 숙제를 하고 할머니 일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할머니, 오늘 김밥 몇 개 팔았어요? 우리 할인이가 세어봐. 하나, 둘, 셋. 와, 50개나 팔았네요. 할인이가 신나게 김밥을 세었어요. 말수는 할인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분식집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거든요. 할머니, 제가 김밥 만드는 법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할인이가 나중에 할머니 가게 물려받을 거야? 네, 저도 할머니처럼 맛있는 음식 만들고 싶어요. 할인이의 말에 말수는 뿌듯했어요. 집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천장에 CCTV는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어요. 그 옆 벽에는 커다란 종이 쪽지가 붙어 있었거든요. 사람을 먼저 볼 것, 카메라보다 마음이 먼저일 것. 할인이가 직접 쓴 글씨였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 집 CCTV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 왜? 이제는 우리를 지켜주는 거니까요. 나쁜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할인이의 말에 말수는 웃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생각이 모든 걸 바꿔놓았거든요. 주말이 되면 민수와 선영이 할인이를 보러 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민수가 매번 같은 말을 했어요. 이제 그런 말 그만해.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야. 말수는 용서했어요.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계속 지켜볼 작정이었죠. 할인아, 엄마 아빠랑 어떻게 지내고 싶어? 말순이 할인이에게 물었어요. 저는 할머니랑 계속 살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도 보고 싶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지내자. 할머니랑 살면서 주말에 엄마 아빠 만나고. 정말요? 그럼 정말 좋겠어요. 할인이가 기뻐했어요. 어느 일요일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말순이 직접 만든 김밥과 어묵국이 식탁에 올려졌죠. 할머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할인이가 김밥을 맛있게 먹으며 말했어요. 우리 할인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할머니가 기뻐. 민수와 선영도 조심스럽게 식사에 참여했어요.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 너희들도 많이 먹어.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이제는 진심이 통하는 대화가 가능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 민수가 말순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요양원에서 봉사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 뭘 배웠는데? 어르신들이 얼마나 외로워하시는지,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민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자식들이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뵙고 싶어요. 진심으로요. 말수는 민수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할인이와 함께 차를 마시며 말순이 말했어요. 할인아, 할머니가 고마워. 저도 할머니가 고마워요.
할인이가 용기를 내줘서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질 수 있었어. 할머니, 그럼 이제 정말 행복한 거죠? 응, 이제 정말 행복해. 창밖으로 석양이 번지고 있었어요. 시장 골목에 저녁 불이 하나둘 켜지고 인천의 낡은 아파트 위로 바람이 불었어요. 말수는 장부를 펼치며 또박또박 숫자를 적었어요. 포장마차 시절처럼 한 칸 한 칸 정성스럽게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도 사다리를 바로 세웠다. 우리는 도망치지 않고 같이 올라간다. 할인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할머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다리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올바른 곳으로 올라가는 거라는 뜻이야. 그럼 우리도 올바른 곳에 있는 거네요? 그래, 우리는 이제 올바른 곳에 있어. 말수는 할인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분식집 앞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어요. 순잔의 분식 마이너스 3대째 이어가는 맛. 할인이가 미래의 가게를 물려받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담은 간판이었어요.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베란다에 놓인 사다리는 이제 다른 의미였어요. 도망의 수단이 아니라 서로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된 거였죠. 진실은 결국 승리했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9살 할인이의 용기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였어요.